안녕하세요. 뉴스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예, 목요일마다 찾아옵니다. 생방송 뉴스 랭킹 쇼. 남다른 뉴스 같이 아유 3주 만에 또 안 맞았어. 아유 정말. 우리가 뭐 한번 제가 던져봤어요.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딱 봤으면 같이 해야지. 아, 이렇게 합이 안 맞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진짜. 하실지. 아무튼 뭐 그랬어요. 궁금하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랬지. 살짝. 그쵸? 제가 했을 때 반응이 뭔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 표정을 보니까 어땠어요?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약간 자식이?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 아니야. 내가 원한 게 이거 봐. 이 자식이? 내가 원한 게 딱 그거였는데. 예, 어쨌든. 빌로버 TV님이 오늘 조끼 예쁘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신경 가을을 쓰셨나요? 맞아서 어. 가을을 아니 제가 신경 쓴 건 아니고요. 예. 협찬하시는 의상 협찬하시는 분이 이걸 갖다 주셨는데 그냥 예. 날이 쌀쌀해졌으니 그러니까 좀 북유럽 입어봤습니다. 느낌이 나요. 아. 네, 북유럽 느낌. 요즘 북유럽풍이 다시 돌아오고 있대요. 가구도. 네. 그렇죠. 네. 정말 쓸데없는 얘기로 쓸데없는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고 예. 다음 주에는 뉴스를 꼭 합을 맞춰보겠습니다. 예. 자 휘준 씨, 네. 랍스터 하면은 떠오르는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 익힌 거. 약간 오렌지색과 빨간색의 그 중간 정도. 아니면 뭐 안 익혔을 때 이제 약간 어두운 음. 그런 색이죠. 까맣고. 네. 그 네. 껍데기, 랍스터 껍데기 하면 생각나는 색깔은? 뭐 약간 그 까무잡잡한 그런 좀 까무잡잡한 안 익혔을 점이 때. 있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렇죠. 다들 랍스터 하면 생각나는 색깔이 있으실 겁니다. 약간 그 주황색 같기도 하고 빨간색 같기도 하고 홍시색 비슷한 그거. 근데 이 생각을 확 깨는 정말 신비롭고 오묘한 빛깔의 랍스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름도 아주 예쁩니다. 2위 공개합니다. 예, 1억 마리 중에 한 마리 신비한 솜사탕 랍스터. 네. 이게 어젠데 124만 번. 그러니까요. 좀 특이하긴 했나 봐요, 네. 확실히. 예, 신기하긴 네. 하죠. 이름부터 그렇잖아요. 예. 그만큼 저 솜사탕 랍스터라는 게 저 이름부터 눈을 확 잡아 끈다는 건데 영상도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 모양은 랍스터인데 색깔이 저렇게 신비합니다. 푸른색에 뭐 분홍색 살짝 있고요. 보라색, 뭐 약간 녹색도 있는 것 같고 네, 뭔가 저 집게발을 보면 네. 확 보이더라고요.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는 신기한 저게 랍스터입니다. 네. 예. 이게 1억 마리를 잡으면 한 마리 나올까 말까한 희귀종이래요. 솜사탕 랍스터라고 하는데 낚시 40년 경력의 베테랑 어부가 지난 7일 미국 포클랜드인가요? 이게 포틀랜드 안 가봐가지고 포틀랜드 해안에서 네. 잡았는데 이게 베테랑 어부답게 이 랍스터가 희귀종인 걸 딱 알아보고 이걸 안 팔고 요리도 안 하고 이걸 따로 보관한 거예요. 네. 지금은 해양과학관으로 옮겨져서 특수수족관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공개가 이제 내년에 된다고 하는데 네. 1억 마리 중에 한 마리면 진짜 신기하긴 그게 하네요. 왜 1억 마리 중에 한 마리냐면 저게 네. 색깔이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하죠. 그래서 저게 포식자의 눈에 잘 띈대요. 저 색깔이. 금방 그래서 없어지겠네. 평소에 굉장히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저 랍스터가 돌아다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저 색깔 덕분에 찜통행을 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랍스터의 운명은 이제 죄송합니다만 찜통행이잖아요. 맛있겠다. 네, 갑자기. 찜통행을 면했습니다. 갑자기. 색깔 덕분에. 예, 네. 예. 저게 랍스터한테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생료가 적은 먹이를 계속 먹는 랍스터는 저 색깔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천적으로도.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신기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1,000원을 타고났다. 네. 살았으니까 박물관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런 네. 댓글이 SG리님이 있었고 좀 슬픈 댓글이 많았는데 갑자기 사람이고 동물이고 꾸며야 된다고. 슬픕니다. 슬프다고 국수님이 또 지훈권님이 솜사탕은 영어권에서 코튼 캔디라고 하는데 저건 미국에서 뭐라고 하려나 코튼 캔디 랍스터입니다. 네, 제가 그 원본을 봤는데 네. 원래 영어 이름 자체도 코튼 캔디 랍스터더라고요. 네. 색깔 따라가는군요.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것도 솜사탕 랍스터라고 번역을 한 거죠. 네. 편식하면 몸값이 올라간대요. 에스미님 오늘의 꿀팁이래요 이게. 뭔 말이지? 제가 그 생료가 적은 먹이만 골라서 지속적으로 먹었더니 몸값이 올라갔잖아요. 솜사탕 랍스터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단계를 이베리코 같은 그런 느낌인가? 그렇지 맞습니다. 도토리만 먹으면 비싸잖아. 근데 이베리코는 먹잖아요. 미안합니다. 몸값만 올라. 아무튼 맛있다 랍스타들은. 네. 무슨 네. 말이야? 예. 맛있나? 맛있죠. 안 먹어봤으니까 맛있죠. 저거는 저거는 솜사탕 모르죠. 랍스터는. 저건 모르죠. 저거는 어쨌든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몸값은. 왠지. 왠지. 네. 맞아. 빨리 넘어가시죠.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결론이지? 아무튼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런 기사는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음. 자, 고질적인 체육계의 폭행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아. 이번에는 종목이 승마입니다. 6위 공개합니다. 예, 대회 전날 인사한해 여후배 무차별 폭행. 이게 67만 번 조회가 됐는데요. 20살이래요. 어떻게 이게 전날 남자 선배한테 이게 뭐 목이며 뭐 뺨 엄청 맞았다고 하네요. 네, 아유. 근데 때린 다음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가해자가 2시간 동안 방에서 이 여자 후배를 맞은 여자 후배를 안 내보내면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남자 선배들이 폭행을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서 2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회유를 했다는데요. 이 피해자는 충격으로 대회 출전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예. 보도 내용 보겠습니다. 네. 한 여성이 손짓을 하며 무언가 얘기를 하고 남성 2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남성 1명이 여성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가격합니다. 여성이 바닥에 나뒹굴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여성을 거칠게 일으키더니 멱살을 잡은 채 다시 뺨을 때려댑니다. 이어 여성을 밀어 쓰러뜨린 뒤 발로 배를 툭 쳐댑니다. 여성은 좀처럼 일어나질 못합니다. 계속 욕을 하면서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죽은 척 하지 마, 일어나. 지난 12일 밤 전국 승마대회가 열리던 경북 상주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승마 선수 김모 씨가 후배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선배인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선수들까지 모여 피해자를 살펴보더니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옮깁니다. 그런데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일행 중 한 명의 방이었습니다. 힘이 빠진 저를 저렇게 그냥 물건 집어들듯이 짐 옮기는 듯이 하는 게 너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슬프고 수치스럽더라고요. 기절했다 정신을 찾은 피해자는 현장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여러 선배에 둘러싸여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선배 서너 명이 피해자에게 별일 아니니 넘어가자며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우리 좋게 풀자. 너 안 그러면 너 나중에 더 혼날 수도 있다. 한참 뒤에 보여주기 식으로 저한테 내가 때린 거는 미안해. 내가 그 때린 건 잘못했어. 라는. 다음 날 대회 출전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가해자와 선배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전했습니다. 피해자의 코치가 문제를 제기하자 가해자 코치는 욕설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쥐집에 하나 뺨때기 하나 맞은 걸로 일을 크게 만들어. 그거 한 대 까불어 가지고 때렸다고 뭐 어쩌라고 알아서 해 이러시는 거예요. MBC 취재가 시작되자 가해자 김 씨는 폭행 사흘 만에 장문에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폭행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게 맞는데 감금에 대해서는 전혀 이거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방에 들어가는 거고요. 전혀 터치 없이. 다른 선배 선수들도 피해자를 강제로 방에 데리고 간 건 아니고 화해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개입되지를 않고 저는 중재를 하러 간 사람인데 제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잘못을 한 거면 저는 사과를 한다니까요. 지금 실시간 댓글로도 예. 신문정님 스포츠계 소식은 놀랍지도 않음 하고 이렇게 TT 남겨주셨어요. 너무 또 자주 나오니까 이런 일들이 그죠? 근절되지 않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한번 주먹으로 저렇게 때리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식을 때리긴 못하나 봐요. 때렸는데 감금은 안 했다. 이거는 어쨌든 범죄 행위는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야 저게.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폭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는 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네. 폭력을 너무 가볍게 하는 거 아니냐 스포츠계가. 네. 아무래도 이게 자주 일어나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경각심이 필요하다. 네. 이런 댓글을 내려놓으면 아직도 편안한 것을 님이 그러니까 남겨주셨습니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게 그렇죠. 또 반복되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그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지구가 정말 화가 단단히 났나 봅니다. 음. 요즘에 전 세계 곳곳에서 뭐 기상이변, 자연재해 이런 게 정말 끝도 없이 맞아요. 발생하고 있어요. 네. 관련 뉴스가 이번 주 10위에 올랐습니다. 아, 2달째 분화. 음. 축구장 950개 면적이 초토화가 됐다는 네. 뉴스입니다. 55만 1000번.
이게 이게 2달 된 거잖아요. 9월이었는데 9월. 50년 만에 스페인 카나리나 제도 라팔마 섬. 네. 예, 이게 이름이 어려워. 이게 쿰브레 비에하. 예, 화산인데 이게 분화하고 나서 이게 2달째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막 용암이 계속 이렇게 막 나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주민들 네. 입장에서는. 그죠? 이 영상으로 일단은 보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시뻘건 용암이 이미 화산재가 검게 쌓여 있는 산 아래로 저렇게 계속 흐릅니다. 주택 지붕도 또 도로나 계단도 가게 앞에 테이블까지 화산재가 뒤덮었고요. 사람들이 계속 씻어내리지만 역부족입니다. 높은 데서 촬영을 했는데 화면 위쪽 절반을 보세요. 화산에 가까운 쪽 시가지가 아예 검은색 일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마그마를 머금은 화산탄이 산비탈을 빠른 속도로 굴러내려오는 위협적인 모습 네. 저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 화산재뿐만 아니라 저런 화산탄까지 섬 주민의 주요 생계수단인 바나나하고 이 아보카도 농장을 덮쳤다고 해요. 또 용암과 화산탄의 온도를 재봤더니 섭씨 711도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시뻘건 용암이 바닷물을 저렇게 만나면서 수증기와 유독가스를 뿜어내고 있고요. 또 바닷물 온도까지 상승시켜서 해양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는데 화산재가 최소 100억 세제곱미터가 100억 세제곱미터예요. 네. 이게 950개 면적이면 축구장 한 개도 크잖아요. 그렇죠. 950개면은 진짜 상상 초월이라는 얘긴데 네. 와 이거 우산이 없으면 외출도 어렵다고. 네, 화산재가 하도 날려서. 네. 거의 뭐 사막처럼 변했고. 그러니까요. 화산재에 덮여가지고. 저 화면에서도 봤듯이 와. 시가지의 절반이 정말 새까맣게 변했잖아요. 네. 섬 주민 7천여 명이 집을 잃고 대피소와 캠핑카 등에서 떠돌이 생활을 2달 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 보기 드문 광경이다 하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쳤나 그래서 봐. 진짜. 정말 유튜브니까 이렇게 표현 한번 하겠습니다. 예. 댓글로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개짜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아. 합니다. 이 정신없는 스페인의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이 화산 관광을 홍보하는 망언을 해서 또 여론의 문매까지도 맞았습니다. 네. 지질학자들은요, 화산 활동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데다가 분화구가 일부 붕괴까지 해서 용암이 예상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까지 하고 있어서 피해 지역이 늘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쳤나 봐요. 이걸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말입니다. 네. 아니 참. 주민들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걸 구경하겠다고 온 관광객들은 뭐냐? 7천여 하이킹님이 명이 7천여 이렇게 명이 집을 남겨주셨어요. 잃었다는데 참. 그러니까요. 네. 주민들이 안 때린 게 신기하다고. 네. 그죠? 이거 네. 남들은 막 피해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이 장관은 뭡니까 도대체? 욕할 뻔했어요. 네. 아무튼, 그쵸? 예. 개짜증 해도 되죠? 네, 해야 되죠. 네. 미친 X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화산 분화 관련 소식이 또 하나 톱10에 들었습니다. 예. 2주 전에 이 뉴스를 2위로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납니다. 속보가 와 이번엔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오. 뉴스에 정말 관심 많으신가 봐요. 예. 공개하겠습니다. 오키나와 덮은 죽음의 돌 도쿄 앞바다까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피해가 좀 크겠는데요. 150만 번 조회가 됐고, 네. 그러니까 2주 전에 이 경석이라고 하는 이게 오키나와 쪽 해안에 이제 막 가득 찬, 네. 그래서 막 그 해양 생태계가 좀 망가지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도쿄 앞바다까지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2주 전에 저희가 이걸 전해드리면서 이 예. 경석이 이제 수도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경석이 실제로 도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2주 전에도 이번 주에도 고현승 특파원의 보도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예, 해안에서 빈사 상태로 발견된 뒤 숨진 새끼 거북이 뱃속에도 경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음의 돌이라 불리는 경석은 도쿄 앞바다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일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하는 시키네지마 항구 두 곳에서 1cm 정도 크기의 경석, 양동이 3개 분량이 수거됐습니다. 이어 12일에는 도쿄에서 불과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유명 관광지 가마쿠라 해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全滅になっちゃいますね。もしその軽石がこっちに来るようだったらね。 현재 추정되는 경석은 약 5억 세제곱미터.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지난 11일 촬영한 해저 화산은 분화를 계속하고 있고 주변엔 경석으로 보이는 부유물까지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심각하네요.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네. 저의 개짜증 발언에 대해서 남다르는 이 맛이죠라고 누가 지지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힘을 유튜브입니다. 받아서 더 세게 할 거예요? 네, 아니, 더 세게는 아니고요. 하고 싶은 멘트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에 따르면요, 저 지난 8월에 해저화산 폭발로 생긴 경석이 지난달 오키나와와 큐슈 남부를 거쳐서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상하고 있는데 지금 예. 원래는 도쿄 쪽에 11월 말에 올라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아. 훨씬 시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주민들 큰일 났네. 이거 먹고 사는 문제 딱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그죠? 네. 해양 생태계도 망가지고 네. 이게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먹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거북이 네. 씨님이 네. 남겨주셨어요. 그죠?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 또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접해 그렇죠. 있는 나라니까. 계속 올라온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이게 좀 걱정이네요. 네. 그죠? 또 하루님, 근데 왜 누가라고 하냐고 제 닉네임 안 읽어주시냐고. 또 하루님 감사합니다. 예. 남다뉴는 이 맛이죠. 또 하루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예. 네. 이번 주에도 톱10에 역시 대선 관련 소식이 정말 정치의 계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개 포함됐습니다. 예. 한꺼번에 빠르게 살펴보고 하려는데 먼저 3위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언론사 되자 민심 왜곡 시도 이거는 116만 번 조회가 됐고 네. 이재명 후보가 이 부인이죠. 김혜경 네. 씨의 입원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이제 좀 논란이 됐긴 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보수 언론이 대장동 의혹을 부풀리는 데 반해서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 보도는 거의 안 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됩니다.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됩니다. 저 이제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한다. 네. 저 말이 이제 좀 놓고 공방이 지금 오간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요 예. 지지자들에게 여론 조작 댓글을 달라고 종용하는 행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부산 지역 기업인 간담회에서 부산은 재미없다, 재미있긴 한데 강남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다가 이게 뒤집혔잖아요. 예. 그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뒤집혀서 조금 뭐 초조해지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말 실수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다시 중심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은 또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향방에 따라 두 후보의 이 뭐라 그럴까요? 평정심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또 이 대선 보는 어떤 을 보는 한 포인트? 관전평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관전 포인트가. 이게 네. 뭐 대선 국면이 딱 들어오면서 좀 말을 좀 가려서 두 분 다 하시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또 이게 가끔씩 이렇게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네, 그죠? 있어요. 네. 이게 평정심을 잃으면 이런 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국민이 그러니까 깨어서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해서 훌륭한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신 분들도 계시고 예, 뭐 네. 언론사들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댓글도 많고요. 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톱10 애들은 또 다른 소식은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간 내용인데요. 9위에 올랐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아, 수모를 견디는 방법. 사람다운 마음의 검사. 네. 네, 이거는 유시민 작가가 이제 출연을 했죠. 네, 네. 거기서 한 말인데. 진행자가 유 작가한테 두 후보가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에게는 현직 검사가 쓴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이 책을 각각 권했습니다. 근데 왜 이 책을 추천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은요, 사람다운 마음을 가진 검사라면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지 윤 후보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였고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수모를 견디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9위에 올랐더라고요. 유시민 씨가 이게 그 시선 집중에 나간 내용이 그대로 나간 것도 아니고 예고 기사였는데도 예.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된 기사였습니다.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댓글이 워낙 또 정치적인 네. 댓글도 많고 해서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워낙 공방이 또 저의 오간 그 댓글이. 아까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한 논란 공방 얘기에 네. 대해서 굉장히 지금 댓글에 그 항의하시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네. 네. 그냥 저는 논란이 된 발언 두 가지가 있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그거를 그냥 전해드린 건데, 네, 뭐 반응은 주관적인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자, 다음 소식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좀
이게 만약에 이 공개할 이 뉴스에 나온 이 행위가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한 거라면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행의 현장 5위 기사 보겠습니다. 예. 79만 번 조회가 된 수학 앞둔 논 곳곳에 쇠막대 돌덩이 수십 개. 이게 쇠막대를 막 심고 돌덩이를 흐트려 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일단 현장을 보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벼가 다 이거 황금색으로 변한 논, 수확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확을 해야 할 논에 보시면은 웬 금속 탐지기가 등장했습니다. 논에 이곳저곳을 훑고 다니는데요. 자, 들으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뚜 하는 경고음이 아주 확실하게 납니다. 경고음이 난 지점을 샅샅이 지켜보니까 저런 쇠말뚝이 꽂혀 있습니다. 모포기에 이게 같이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박혀서 이 정도 들어가서 이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딱 이 정도요. 딱 보이죠요. 이 정도 들어서 딱 기계 고장 날 만큼 딱 여기에 꽂아져요. 근데 한 10개가 나왔어. 그리고 돌도 한 10개가 나왔어요. 너무 사실은 무섭거든요. 이게 수학도 수학인데 마음이 제가 막 환청까지 들리더라고요. 이 쇠말뚝이 나온 이후에 벼 수확 작업을 완전히 중단했고요. 금속 탐지기로 논안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쇠말뚝뿐만 아니라 커다란 돌덩이까지 군데군데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이물질은 20개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이물질이 이제 더 있을지 없을지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게 논 주인은 다시 어쨌든 쌀 이거를 생산을 하게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다시 이거를 수확을 시작하긴 했는데, 이게 뭐 누군가 이게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의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정성스럽게 악한 짓을 했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좀 말도 안 되는, 그죠? 쇠막대 뉴스에 이어서 저희가 좀 분노를 유발하는 그 공분을 자아내는 뉴스를 하나 더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주민 대표 사퇴 요구 아파트 홍보대소 조화 8위 61만 2천 번 조회가 됐군요. 근데 이 주민들이요, 그 대표에게 해임을 그만둬라, 대표 해임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요, 잘못한 게 없으니 못 그만두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퇴 요구 현수막을 걸겠다고 하니까 아주 황당한 얘기까지 남겼는데요. 주민들과 대표의 말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죠. 제가 한 행동은 아니지만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분노가 차오르신 거고. 저도 지금 다른 아파트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사는 건데 너무 야박하게 군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사과를 해주셨으면.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좀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인터뷰한 내용이? 네, 그날도 엄청 화가 났는데요. 당장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냥 그만두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규정이 있으면은요,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주민들이 여기다가 허리카드를 100개를 달아도요, 저는 안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통보만 되는 게 뭐 얼마나 좋아요? 통보가 된다고요? 통보가 된다고 봐요. 저 대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요,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대표를 절차를 거쳐 조기 해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제가 주관적이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또 지금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여기 기사를 쓴 게 주관적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댓글을 다시는 내용은 이제 주관적인 의견을 다시는 거니까 항의를 하시는 것도 뭐 제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진행상의 주관적인 견해를 내보냈다는 걸로 지금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기사에 대해서는 아파트 홍보가 된다는 저 대표의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죠. 저거는 뭐 홍보를 해서 뭐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뭐 이게 홍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죠. 플래카드 100개를 달면 이제 플래카드라는 거가 홍보 수단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네.
그죠. 이거에 대해서도 막 아니 이게 왜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아니냐. 이런 댓글이 또 마동탕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죠. 네,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지는 대부분 다 아시겠죠? 제가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네. 놀이터에 놀러온 그 이웃 아이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던 그 주민 대표에 대해서 저 아파트 주민들이 반기를 든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또 다음 주에도 관련 소식 속보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톱10에 한두 개씩 오르는 또 단골 그 카테고리가 있다면 생활 밀착형 기사일 겁니다. 정보가 되는 것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7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녹색 여권 32년 만에 남색으로. 이거는 뉴스투데이의 그 신선한 경제라는 코너에서 하는 거고, 이게 32년 만에 바뀌는 거군요. 이게 원래는 지금 녹색인데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일단은 영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권하면 떠오르는 색상은 녹색이죠. 무려 32년 동안 한국인 여행객들과 함께했던 이 녹색 여권이 이게 옷을 이제 갈아입어요. 이제 어떤 색으로 바뀌는지 많이들 보셨을 텐데 남색입니다. 네, 다음 달 21일부터요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이 남색 여권을 받게 됩니다. 겉면은 저렇게 남색이고요. 안쪽 면도 디자인이 좀 바뀌는데요. 한국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문양들을 그려 넣어서 표지면을 확 바꿨습니다. 이 개인 정보면도 달라진다고 하네요. 우선 이 종이 재질을 폴리카보네이트, 이름이 어렵네,로 바꿔가지고 내구성과 보안성을 강화했고요. 이게 중요하겠죠.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기하지 않고 생년월일만 표기한다고 하네요. 또 이 사측면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유산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네, 저 새 여권을 발급하면서 이제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도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단 기존의 전자여권을 단 한 번이라도 발급 받으신 분에 한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그리고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녹색 여권이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니 뭔가 서글프다는 그러니까요. 앤님의 댓글도 있었어요. 32년 동안 썼으니까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죠. 새로 나온 것도 근데 또 예쁘다고, 기존 여권도 그랬지만 디자인이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런 부분 너무 예쁘다고 이런 댓글들이 좀 많았어요. 자, 지금까지 남들은 다 본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금주의 톱10을 한 번 더 빠르게 훑고 가겠습니다. 10입니다. 스페인 라팔마 섬의 화산이 분화 2달이 지났지만 활동이 잦아들질 않습니다. 이 화산재가 온 섬을 뒤엎어서 도시가 초토화됐고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두 대선 후보에게 책을 각각 추천했습니다. 추천 도서를 통해 윤 후보는 검사의 사람다운 마음, 이 후보는 수모를 견디는 방법을 알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웃 아이들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한 주민 대표에게 다른 주민들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논란 때문에 아파트 홍보가 되고 있다고 대표가 이렇게 말했네요. 대한민국 여권이 32년 만에 녹색에서 남색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개인 정보면의 보안도 강화되고 여권 곳곳에 문화유산을 그려 넣었습니다. 체육계 폭행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승마입니다. 대회 바로 전날 남사 선배들이 인사를 안 한다며 여자 후배를 마구 때렸습니다. 수확을 앞둔 논 곳곳에 누군가가 긴 쇠막대와 커다란 돌덩이 수십 개를 숨겨뒀습니다. 논 주인은 벼베기를 방해하려는 거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어진 판교의 임대아파트, 현 시세에 맞춘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주민들이 10년 살던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가 됐네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짜뉴스가 난무한다면서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언론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작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 녹색 오묘하게 섞인 신비한 랍스터, 이 손사탕 랍스터가 해양과학관으로 옮겨졌습니다. 1억 마리 중에 한 마리라네요. 1위입니다. 오키나와 해안을 덮은 죽음의 돌 경석이 도쿄 앞바다까지 퍼졌습니다. 해저 화산이 분화를 계속하고 있어서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순본유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여주세요. 자, 신음소리를 내더니 택시기사 폭행 후 도주. 이거는 지난 4일에 벌어진 일이고요. 범행 현장에 이제 영상에 그대로 다 잡혔습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제발 이러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번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닦으면 어떡해요. 이쪽에 CG도 있고 다 있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CG 드리죠. 그걸 뛰면 어떡해요. 거기 가만히 계세요. 이거 뛰는 거 아니에요. 손님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지만은 나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리 가만히 계세요. 저쪽으로 잘 앉으라고요. 그런가 보지? 에? 그런가 보지? 저 60대 택시 기사는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네. 5천만 원으로 빚을 내서 택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택시도 그만두기로 하고 택시를 중개소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나서 신원 파악이 어려웠던 저 사람, 가해자. 일주일이 되도록 경찰이 못 찾았었는데 다행히 지난 14일 나흘 전에 누군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지난주 말고도 또 폭행 사건이. 네, 맞아요. 이게 참 끊이질 않아요. 그죠? 20대 승객이 40대 택시기사 폭행하면서 정말 도를 넘어도 너무 넘는 말과 욕설을 퍼부었는데 이 20대 승객이 내뱉은 말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다 잡혔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말 자체가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제가 원래 다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거 읽는 거 자체가 저한테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 같아서 그냥 안 읽겠습니다. 그냥 왜 이런 일이 자꾸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공개 수배인데 왜 모자이크를 했냐? 네,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댓글이 네,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언론 준칙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 분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네. 댓글인 거죠, 그죠? 이런 사람 공개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색다른 순본이었습니다. 네, SNS 트렌드를 짚어드립니다. 예, 이번 주 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내 주변 학대 아동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네. 내일이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래요. 네. 이런 거 저도 항상 이것 때문에 이제 조사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의미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기는 네. 하는데 주변에 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자 이런 의미로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제가 CEO에 갔더니 네. 저렇게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각도에 따라서 왼쪽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오른쪽 웃는 아이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게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인데요. 이게 뭐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울고 있는 아이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이게 네. QR을 찍으면 또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아동학대 네네. 당하는 아이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나 뭐 청결하지 못한 그런 외모로 네. 뭐 아니면 사고로 보기 힘든 어떤 미심쩍은 멍 같은 게 상처가 막 온몸에 있거나 네. 아니면 뭐 보호자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두려움, 학대가 있었으니까 네.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안절부절하고 뭔가 아니면 또래에 비해서 뭐 왜소하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보고 우리 주변에 좀 관심을 갖자.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피해를.
그래서 가져오게 됐어요. 주변에 아동학대에 대해 저도 전혀 관심이 좀 없었다가 2005년에 일본 영화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굉장히 관심이 생겼거든요. 이때 크리스마스까지는 돌아오겠다면서 엄마가 4남매를 집에 두고 집을 떠나는데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아이들은 뭐 편의점에서 빵 같은 걸 훔쳐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근데 네. 엄마가 크리스마스는커녕 겨울이 지나도 봄이 지나도 오지 않고요. 돈을 안 내니까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주 비극적인 사고가 이 남매에게 벌어지는데 그거는 너무 스포니까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예. 어쨌든 이런 상황을 몇 달 동안 이후 그 누구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1988년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아동 방치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였는데 예. 이게 아무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다가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안 보이지만 알려는 마음이 있으면 자세히 보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한 지역에서도 갑자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기 막 때리는 네.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 너무 충격이었는데 또 좀 우리가 또 주변에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런 일을 잘 막아보자 하는 의미로 오늘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연말이라 이제 뭐 특집 같은 거 네. 준비하고 계신다고. 12월에는 1년 결산으로 여러 가지 특집을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이 오는 걸 기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수능 잘 봤으면 좋겠네 우리 네. 아이들. 예, 네. 그죠? 제 조카도 오늘 수능 보고 참 고생했다는 다들 이야기 화이팅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예.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